이거를 못 넘기고 아유 그만하자.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주먹도 끼워지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산을 저와 함께 넘는 거예요. 이거 넘으면 이제 술술 갈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미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에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예,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 멸망할 때 고구려는 이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볼게요. 누가 고구려 건국했죠? 주몽이 했습니다. 고주몽. 송일국이 했죠. 동명성왕 고주몽. 그것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주몽이, 고씨가, 이런 식으로 막 사료가 나와요. 주몽이고, 고주몽이고, 동명왕이라고도 하고, 동명성왕이라고도 한다. 어디 출신이다? 부여 출신이에요. 부고 옥동삼의 부여의 사람인데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동명성왕이 처음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그 당시 수도가 졸본이. 그래서 여기 고구려 전체적으로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위에 크게 써놨습니다. 일단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게 뭐라고요? 이 제가회의가 무슨 회의예요? 누가 모여서 회의해요? 귀족회의, 귀족들. 제가,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그래서 제가회의, 제고, 물건의 제고. 제가는 고구려다. 제고. 처음 수도 어디? 졸본. 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옮겨요? 국내성으로 한번 천도를 합니다. 천도. 요 밑에 써놨죠.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국내성 천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천도를 합니다. 고구려의 그래서 마지막 수도는 어디예요? 평양성입니다. 평양성. 고구려가 멸망했다와 같은 말은 평양성이 함락됐다. 평양성으로 천도한 왕 누구죠?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고 그 다음 왕 중에 평양성으로 천도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아버지가 누구죠? 와, 막 넓은 광개토 대왕이 장수왕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디 위주로 영토를 확장했어요? 네. 충분해요. 아버지가 너무 북쪽 아주 알아서 잘 넓혀놨어요. 아들 어디를 더 중요시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지금 순서를 뛰어넘어서 하는 겁니다. 남진 정책을 한 거예요. 남진. 남하 정책. 수도를 옮겨요. 약간 아래로. 그게 평양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너무나 시험에 많아요. 장수왕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남진 정책, 평양 천도. 그 다음부터는 옮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장왕 때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보장왕이 고구려를 보장하지 못했어요. 멸망을 하거나 죽은 왕들은 이름에서 벌써 이 티가 나요. 우고왕. 백제에 죽은 몇몇 안 되는 왕 중에 개로 와서 죽은 왕 개로왕. 그리고 고구려를 보장하지 못한 보장왕. 전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위에다 써놨고 요거는 조선의 왕들은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 소시에 한번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조선은 그래도 한 번씩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조선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해드릴 거고 집에 가셔도 조선은 좀 하세요. 지금부터. 조선은 아셔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단 어느 정도 흐름은 알아야 될 걸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예, 고구려의 모든 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 정도는 해놓은. 저게 완벽한 순서는 아닌데 저 왕들을 앞뒤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선배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들어갈 것은 그게 이런 걸 좀 알아둬야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천동미원 한번 하고요. 소광장 간단히 얘기해요. 소수리망, 광개토왕, 장수왕이에요. 그리고 막판. 아까 누가 보장하지 못했다 그랬죠? 고구려를. 보장왕이 양류보. 막판이에요. 천동미원, 소광장, 양류보. 지금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참고로 이런 무기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만의 무기를.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천도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졸본에서 근데 워낙 초기의 일이라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 국내성으로 한번 옮깁니다. 처음에. 그때 왕. 아주 초기의 왕이에요. 유리왕. 그리고 요거 동옥조 정복 태조왕 써놓긴 했어요. 가끔 오답선지로. 그래도 반가운 이름이죠? 옥조의 동쪽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고구려. 왕 중에 태조가. 보통 태조는 왜 건국한 왕이잖아요. 얘는 건국도 안 했는데 그냥 태조 왕이에요. 건국은 누가 해요? 동명성왕 주몽이 합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개념 강의니까 저 정도 들어는 보자. 이제부터 중요한 왕들이 나옵니다. 천, 동, 미, 원. 이렇게. 천, 고국 천.
동천, 미천, 원, 고국, 원. 고구려 초기 왕 중에 가장 중요한 4명입니다. 중요한데 안 어려워요. 먼저 고국 천왕의 업적,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이 뭐냐? 춘대 추납의 빈민구휼제도예요. 춘, 봄에 대 빌려줘요. 봄에 씨 뿌려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빌려줍니다. 추, 가을에 자 너희들 농사 지어서 수확했으면 갚아. 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 빈민, 불쌍한 백성을 구휼, 돕기 위한 제도. 춘대 추납의 빈민구휼제도 누구? 고국 천왕입니다. 근데 이 진대법을 고국 천왕이 혼자 개발한 게 아니라 누가 건의를 했어요. 을파소라는 재상이 건의를 합니다. 을파소의 건의로 고국 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했어요. 고구려 초기 왕 중에 아주 중요한 왕.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불쌍한 사람 우리가 뭐라고 천대 받는다고 그러죠. 천대. 고국 천왕이 진대예요. 천대 받는 사람을 도와줬다. 고국 천진대. 진대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 후에 다른 왕들의 제도로 이어져요. 고구려의 진대법이 예, 좋습니다. 고려 누가 건국했죠? 태조 왕건이 했어요. 왕건이 백성을 돕기 위해서 요 춘대 추납의 빈민구휼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하냐? 흑창이라고 해요. 흑창. 진대법이 고려로 넘어가서 흑창으로 왕건이 실시를 하고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의창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서 또 이어져요. 지금 그냥 참고만 했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초, 우리 한국사 빈민구휼제도의 원조다. 고국천왕의 진대법. 어떤 신하? 을파소. 천대 받는 사람을 돕는다. 고국천진대. 다음 동천왕입니다. 동천왕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업적이 함락당한 거예요. 업적이 거의 없고요. 함락당한 게 시험에 나와요. 동천왕.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고구려를 침략했고요. 그때 환도산성이 함락된다가 시험에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천왕. 이름은 정말 미천해 보입니다만 살벌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미천의 미를 우리가 아름다울 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업적이 많은 미천왕은 낭랑대방을 축출하고 서한평까지 점령했다. 요 3개. 낭랑대방, 서한평 점령. 동천왕하고 미천왕을 이렇게 섞어놓거나 뭐 이래서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동천왕은 침범당한 게 업적이에요. 미천왕은 미천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낭랑대방을 축출했고 서한평이라는 중국의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왕 고국원왕. 시기도 알아두세요. 4세기. 고국원왕은 업적이 죽은 거예요. 원통하게 죽었어요. 이게 시험에 죽은 사실이 정말 시험에 나옵니다. 누구한테 죽었냐면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이때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고국 원왕 때 평양성이 함락됐는데요. 수도예요? 고구려 수도예요? 아직 아닙니다. 예, 아직 아니에요. 수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성인데 거기가 함락됐다는 얘기예요. 고국 원왕은 사실 업적이 없어요. 증거밖에 없는데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바로 백제 전성기 때 싸우다 져서 원통하게 죽었기 때문에 고국 원왕이에요. 원통하게 죽었기 때문에 고국 원왕이고요.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죽었으며 그때가 무슨 시기냐가 엄청나게 시험에 봐요. 몇 세기? 4세기.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백제. 자, 그럼 미리 한번 여쭤볼게요. 고구려의 전성기는 몇 세기? 자, 아이러니하게도 백제가 전성기가 제일 먼저 와요. 백제가 4세기 먼저. 누구? 근초고왕. 다음 전성기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5세기. 그게 광개토 장수. 이어지는 거예요. 광개토는 4에서 5를 걸쳐 있고요. 아들인 장수는 완전 5세기를 덮습니다. 그럼 아주 쉽죠. 다음 전성기는 몇 세기에 누구예요? 신라 6세기입니다. 6세기. 진흥왕. 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기본입니다. 통일은 했지만 신라가 가장 전성기가 늦어요. 정말 시작은 미비했지만 뒤에 가서 강성해진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세를 이어서 삼국을 통일한 거고 6세기고, 초반에는 백제가 제일 잘 나갔어요. 4세기. 중간은 의심의 여지 없는 광개토, 그리고 아들 장수에 이어지기까지 위아래로 확장한 고구려 5세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고구려 초기를 지금 살펴봤고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구려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여기서 광개토로 바로 안 하고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광장이에요. 이 소부터 출발하는데 이때 이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전성기는 광장. 근데 소도 살벌해요.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 누구의 아들? 아까 원통하게 죽은 사람 누구죠? 예. 이게 항상 연결되진 않지만 여기 연결돼요. 여기 원하고 소는. 고국원한 아들이에요. 소수리망이.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진짜 노력을 합니다. 같은 사색이 부자 관계니까. 아까 사색이 근초고왕이 고국원왕 제거했죠? 아들 바로 이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최선을 다해서 고구려를 일으켜 세우려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다고 그래요. 불태율. 고국원왕이 원통하게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원수 갚겠다고 그 의지를 불태율했어요. 소수리망. 불교, 태학. 대학이고요. 율령반복. 아주 중요해요. 5세기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왕, 원통하게 돌아간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림왕입니다. 4세기. 자, 그런데 이거 그냥 불교 수용한 걸로 그냥 끝나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수용했느냐도 알아둬야 돼요. 중국의 전진에서 순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 전진의 순도. 고구려의 국립대학 태학입니다. 태학. 아주 중요합니다. 고려의 국립대학은 네, 맞습니다. 국자감. 발해의 국립대학은 주자감입니다. 맞습니다. 조선의 국립대학은 성균관입니다. 네, 성균관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식의 시험은 어디에 나올까요? 고구려의 태학, 발해의 주자감, 고려의 국자감, 아까 안 했군요. 통일신라의 국학이 있어요. 국학. 그리고 조선의 성균관. 이렇게 단편적으로 묻는 건 어디에 나올까요? 한등검 기본. 기본에 이 정도 나와요. 심화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배열하라. 시대순으로. 아무튼 태학은 우리 한국 사상 최초로 나오는 국립대학이에요. 중요하죠. 자, 그리고 율령은 간단합니다. 율령은 이게 법규라고 보시면 돼요. 규범. 그래서 종교와 학교와 규범을 모두 정비한 왕 소수리망. 고구려의 체제를 정비했다. 누구의 아들? 고국 원왕의 아들. 근초고왕에 의해서 평양성이 함락됐다. 가. 소수리망이 인재 등용을 위해 태학을 설립하였다. 나. 어디가 앞이에요? 고국 원왕. 네, 원. 천동미원 소광장 원. 소수리망 그 뒤. 여기 가 나. 이렇게 해도 되고.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죽어가지고 복수의 의지를 불태율을 한 애가 누구더라? 아들 소광. 소수림. 앞뒤를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어디서 했다고요? 네, 중국인데 이걸 받은 나라가 누구예요?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전진에서 중국 전진에서 순도에 의해서 불교를 수용했고요. 백제는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미리 합니다.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예요. 자, 마라난타 순도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너무 헷갈리시면 어느 진인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려는 전진, 백제는 동진.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나라의 귀족회의로 오른 것은? 아이고, 좋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나와요. 백제의 귀족회의가 뭐예요? 정사한 백정이라고 그랬지, 서경석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나라의 귀족회의로 오른 것은 정사함회의. 이걸 맞춰내야 돼. 하지만 연결만 잘하면 됩니다. 소설, 현대소설 좋아하세요? 고전소설 좋아하세요? 다 별로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다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고전소설을 좀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소설. 우리 여사님은 동백꽃을 좋아하세요? 백합을 좋아하세요? 동백꽃을 좋아하세요. 고전을 좋아하시고 동백을 좋아하십니다. 고전 동백으로 중국에 도대체 어디서 수용했는지가 헷갈리는 걸 방지합니다. 누구에 의해서까지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전순 동백마. 근데 너무 힘드니까 고전소설, 동백꽃 요 두 가지 기억해서 고전 동백 더 하시고 싶으면 고전순 동백마.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나라의 귀족회의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이걸 모르면 가만히 있어봐. 고구려가 동진인가? 고구려면 제가 회의고 이거 큰일 났는데?
신라는 화백해 있는데, 그럼 여기 의문 아니세요? 도대체 신라는 저 친구가 왜 얘기를 안 하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늦게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늦게 받아들였고요. 중국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 고구려로부터 받아들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받아는 들이는데 인정을 안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신라는 공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구려하고 백제는 수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용을 했고요. 신라는 고구려 거 그냥 갖다가 했는데 인정을 안 하다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공인이 돼요. 2차돈의 순교입니다. 2차돈의 순교. 누구 왕 때. 이름이 벌써 불교스러워요. 법흥왕입니다. 불법으로 흥하라. 법흥. 그때 다시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중국에서부터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진인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전 소설 동백꽃. 고전 동백. 요 소수리망 역시 4세기고요. 고국 원앙도 4세기입니다. 4세기 전후겠죠. 광개토대왕은 4세기 중후하고 5세기를 걸쳐 있는 왕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업적이 있는 왕이죠. 광개토대왕. 영토 확장 엄청났어요. 후연이라는 건 이쪽 중국 쪽이고요. 거라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요동과 만주를 장악했다. 각각 위로 막 살벌합니다. 북진. 그리고 북진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시험에 뭐가 좀 많이 나오면 이게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보세요. 저 몇 년인가. 400년. 너무 고맙죠. 저런 건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아요. 연도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딱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무기가 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인 거 알아두듯이 무신정변이 1170년인 거 알아두듯이 중요한 연도 몇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얼마나 고마워. 아주 딱 떨어져요. 400. 딱 400.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정확한 400년에 신라에 침입한 왜를 신라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구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때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침입한 왜를 몰아내는데 한 방에 몰아내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속된 말로 작사를 내요. 난리가 납니다. 지나가는 길들이. 어딜 지나갔냐면 금강가야 지역을 지나가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야는 두 가지거든요. 금강과야 초기에 마치 고조선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두 개로 나눠지듯이 가야도 금관과야 초기, 후기엔 대가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초기의 리더였던 금관과야가 신라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왜를 격퇴하려고 온 광개토 대왕의 기세 때문에 지나가면서 금관과야도 쇠퇴를 해요. 멸망했어요? 쇠퇴했어요? 멸망 아닙니다. 쇠퇴했어요. 쇠퇴. 왜 강조할까요? 멸망은 다른 왕이 시켜요. 다른 왕이 시킨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법흥왕이 멸망시킵니다. 어느 나라 왕이에요? 신라. 신라의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광개토는 멸망은 아닙니다. 쇠퇴만 시켜요. 이때부터 쇠퇴되고 금관가야가 결국 법흥왕에서 멸망하면서 대가야가 두 번째 리더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을 누가 주도했다? 대가야. 전기 가야 연맹은 누가? 가야에서 다시 한번 할 거지만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이 호명 그릇이라는 거는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인데요. 광개토 대왕에 대한 글이 뒤에 써 있어요. 그릇 바닥에. 왜 써 있어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 도와줬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교류를 했고요. 또 고구려가 신라를 어느 정도 좀 부리는 입장이었고 고마운 마음에 광개토 대왕에게 고마운 마음에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신라 지역의 무덤에서 발견됐다. 호우총에서. 그게 호명 그릇이.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광개토 태왕 뭐 이래가 써 있어요. 이게 신라인데 왜 광개토 대왕이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걸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 좀 아프실 텐데 광개토는 끝이에요. 하나 안 한 거 있죠. 줄은 권하는데 말을 안 했어요. 네. 이제 연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연호. 그러니까 국호 말고 이제 연호. 연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 시험에 나오는 연호는 한 개 안팎이에요. 많지는 않으니까. 한국사 역사상 최초의 연호. 최초잖아요. 최초. 최초면 정말 어마어마한 왕 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호를? 영락 없구나. 영락 없어. 영락 없이 광개토 대왕. 영락.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의 연호는 영락입니다. 태조 왕건은 천수예요. 천수.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소수리망이 세운 국립대학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 있어. 나중에 헷갈리실 거예요. 소변이 자주 마려운 그 증상이 뭐죠? 오줌? 조금 좀 미안한 비유입니다만 소태를 꼭 기억하십시오. 소수리망은 태학입니다. 발해 대학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발해.
이거 벌써 헷갈리지. 아까 말씀하시고 또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주자감이에요, 주자감. 물건을 발주한다. 발해가 주자감입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나머지가 어떻게 좀 될 거예요. 자, 소태하고 발주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면 선배님이 지금 헷갈리신 게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저도 가만히 있어봐. 국자감이 고려인가 발해인가 주자감이 고려였던 거 엄청 그 두 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발주한다로 하나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의 대학이지만 고구려도 그냥 소태로 끝내버려요. 소수리망이 태학. 그리고 나머지들은 공부하면서 소수리망의 업적 세 가지. 네. 아빠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었어요.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 세 가지. 그 중에 태학이 잠깐 생각 안 날 수 있을 때 소태로. 소수리망은 불교를 어디에서 들여왔어요? 어떻게 아세요? 배우셨지만 고전, 동백. 고전, 고구려는 전진, 백제는 동진. 미리 말씀드리는데 백제는 어느 왕?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불교 수용 때문에 침류왕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건 백제왕입니다. 소광까지 했고요. 이제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수왕. 아까도 얘기했죠. 아빠는 위, 북진. 아들은 위는 충분하니까 아래를 공략하자. 남진. 그래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옮겼어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서 어디로? 중간중간 잊지 마시라고 위에 계속 써놓은 겁니다. 주몽이 졸본에 고구려를 먼저 세웠고요.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했습니다. 장수왕 때 이제 끝까지 가는 평양성으로 두 번째 천도를, 마지막 천도를. 장수왕에서 꼭 기억할 건 요 두 가지입니다. 남진정책 그 기지로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의 영토를 확장한다. 몇 세기? 시기 문제 나오는 걸 대비해서 몇 세기인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광개토가 4, 5를 걸쳤고요. 아들 장수는 5를 덮습니다. 그 전 소수림 4. 소수림 아빠 원통하게 죽은 사람도 4. 고국원왕 4. 고국원왕하고 같은 시기에 백제왕 누구예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입니다. 역시 4. 시기를 이렇게 엮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연결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걸 제가 왜 써놨냐면 정확하게 이 문제가 시기순 배열 문제로 최근에 출제돼서 제가 아예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비눌의 비는 백제왕이고요. 눌은 눌지 마립간 신라왕이에요. 갑자기 고구려 얘기하는데 백제하고 신라의 왕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구하려고 평양으로 천도하자 아래에 있는 두 나라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힘을 합해서 대비하자. 동맹을 맺습니다. 나제 신라와 백제의 동맹 누가 했다? 비눌이 했다. 비누칠 하면서 야, 손 씻고 우리가 대비하자. 비눌 동맹입니다. 자, 순서를 기억하세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겁이 난 두 나라 야, 우리 저 비누로 손 좀 씻고 좀 대비해야 돼. 비눌 동맹. 눌지마리깐 비유왕. 그리고 이 왕이 아까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장수왕한테 죽었어요. 괴로워하다가 죽었어요. 백제의 괴로왕인데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왕 너무 괴로워요. 언제든 장수왕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중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중국 그 당시 나라가 북위인데 북위에 국서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북위 그 고구려에 장수라는 왕이 있는데 자꾸 우리 쪽을 이렇게 넘봐. 북위의 왕께서 좀 혼 좀 내주세요라고 국서를 보내요. 그런데 여기 생략됐는데요. 북위에 국서를 보냈지만 북위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 오히려 편지가 온 걸 장수왕한테 고자질해요. 북위의 왕이 장수왕에게 아이고 밑에 뭐 개로라는 애가 있는데 나보고 도와달라는데 참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장수가 그 얘기를 듣고 뭐 바로 쳐요. 이 사망이 누구 사망? 네.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사망합니다. 자, 요 중간 요 과정. 비눌 동맹 맺었지만 괴로왕이 너무 고민하다가 북위에 국서를 보냈고요. 그 국서는 퇴짜 맞고 오히려 장수왕의 귀에 들어가고 장수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백제를 쳐들어가서 그 당시 수도 한성. 백제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백제 처음 수도는 한성이에요. 서울이에요. 그 다음에 공주로 옮겨갑니다. 웅진으로. 그리고 어디로 또 옮겨가죠? 사비로 옮겨갑니다. 부여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어디다? 부여입니다. 사비. 이 두 가지로 다 알아두셔야 돼. 현대 명칭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 사비, 부여. 백제가 멸망했다와 똑같은 말은 사비성이 함락됐다. 고구려가 멸망했다와 똑같은 말은 평양성이 함락됐다. 고조선이 멸망했다와 똑같은 말은 왕검성이 함락됐다. 한성이 함락됐다. 백제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멸망했어요. 한성은 처음 수도입니다. 잠깐 그 타격을 입은 거지 멸망은 아닙니다. 한성은 함락됐고요. 누구 때? 계로왕 때. 누가? 장수가. 아주 중요해요. 계로왕이 이제 사망했어요. 아들이 바로 문주왕이에요. 백제.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인데 수도를 옮깁니다. 아래로. 공주, 웅진으로 천들어요. 그리고 비누칠하고 대비하는 동맹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결혼하자. 동소지 동맹, 결혼 동맹이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동성왕, 백제, 소지 마립간, 신라. 자, 두 번 동맹이에요. 처음에 그냥 비누칠 정도 합니다. 하지만 웅진까지 천도한 다음엔 아예 결혼을 해요. 왕가의 결혼을 동맹. 그게 바로 동소동맹, 동성왕, 소지 마립간의 동맹. 이것이 장수왕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요 뒷일은 장수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 요 정도까지가 장수왕 때 일어난 일이다. 요건 이제 뒤 이야기인데 요게 시기 순으로 배열할 때 요 사건까지 연결이 되니까 밑에 이 별표 표시를 한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업적과 이것을 기리기 위한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고요. 요 중원 고구려비는 아마 본인이 세웠을 겁니다. 중원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충주예요. 남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 충주까지도 영토를 확장한 것을 기념하는 중원, 그 당시 명칭 중원의 고구려의 비석을 건립했다. 광개토 대왕릉비, 중원 고구려비 모두 장수왕과 관련된 이야기다. 특히 중원 고구려비는 그 당시 고구려가 아래쪽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증거가 된다. 자, 소광장까지 했고요. 이제 양유보로 넘어갑니다. 고구려 후기로 가겠습니다. 자, 영양왕은 이 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영양왕 때 일어난 일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시기는 6세기부터 7세기를 겹쳐 있고요. 바로 중국의 수나라가 대군을 거닐고 고구려를 침략하지만 고구려의 엄청난 장수가 그걸 막아내요. 을지문덕이 어디에서 막아내느냐? 살수에서 막아냅니다. 현재 청천강인 살수에서 막아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요? 수나라입니다. 살수의 수로 기억하십시오. 그 수가 그 수는 아니지만 살수는 수나라.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을지문덕이 막아낸 살수대첩입니다. 612년이고요. 그리고 영양왕 때 우리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 정확하지 않은 야사처럼 전달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온달이 아주 훌륭하게 전투를 수행하다가 아차산성에서 사망한 거. 요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왜 시체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평강공주가 와서 눈물을 흘리자 그때 시체가 움직였다는 그런 뭐 설화가 있죠. 무슨 왕 때? 영양왕 때. 그리고 요게 요 역사서거든요. 이문진이라는 역사학자가 신지목원이라는 역사서를 내는데 상대적으로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거칠부의 국사,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뭐 이런 역사서에 비해서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개념 강의니까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지목원이라는 역사책을 냈더라까지만. 영양왕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살수대첩이 영양왕 시기에 일어난 거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수가 무슨 나라가 침략했다고요? 네. 중국은 이제 수 다음에 당이 지배를 하죠. 수당. 수나라는 살수대첩. 당나라는 안시성 싸움입니다. 안시성 싸움 아직 안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당으로 중국 지배 나라가 교체가 되자 그 다음 왕인 영유왕 때 당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리장성 축조 영류왕 때 누가 여기 책임자였을까요? 왕이 직접 하진 않았겠죠. 연개소문이에요. 이때부터 연개소문이 슬슬 발톱을 드러냅니다. 영유왕 때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했지만 완성은 마지막 왕인 보장왕 때. 천리의 장성을 쌓으려면 시간이 꽤 걸렸겠잖아요.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자였던 연개소문이 그 사이에 세력을 키우고
야심을 드러내면서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류를 없애요. 영류왕을 내리고 고구려를 보장하지 못했던 보장왕을 세웁니다. 연개소문의 정변. 영류를 내리고 보장을 세운다. 연개소문이 7세기. 소광장 양류보에 요 류보를 걸쳐 있는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장왕은 그냥 허수아비였고요. 실질적인 지배자는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시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시고 순서는 양류보입니다. 영양, 영류, 보장. 당이 침략 대비해서 청기장성을 축조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안시성 전투예요. 645년.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죠. 645. 전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투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싸워, 645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싸워요. 645. 그 다음에 승리해요. 승리. 안시성초도 막아냅니다. 고구려 군이 잘 막아내요. 그거 영화로도 나오죠. 양만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태석이가 그 양만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냥 없는 사람이래요.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양만춘을 얘기 안 한다는데. 아무튼 하여튼 그 고구려가 이겨요. 토성을 쌓아서 당해서 했는데 그걸 뭐 밑에서 무너뜨리고 뭐 하여튼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안시성 전투 승리했고요. 김춘추가 연개소문한테 동맹을 맺자고 왔는데 연개소문이 퇴짜를 그건 다시 할 거니까 걱정하지.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요? 당나라를 찾아갑니다. 당한테 신라랑 합작합시다 했더니 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좋아. 그래. 신라. 내가 위에서 칠 테니까 니네가 아래에서 해서 고구려를 작살내자. 그래서 나당 연합이 결성되고 648이에요. 이게 2판 4판 648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먼저 침략하나요? 나당 연합군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백제 먼저 멸망합니다. 660년에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8년 후 668에 연개소문의 아들들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완전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엔 평양성 함락되고 멸망합니다. 668에. 이렇게 되면 삼국이 통일된 겁니까? 백제 멸망했고 고구려 멸망했고 삼국 통일 완성은 668년일까요? 아니죠. 뭐 더 누굴 멸망시켜야 돼요? 어디 멸망시키고 싶으세요? 더 어디 멸망시키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삼국이잖아요. 백제 아웃됐고 고구려 아웃됐어. 네, 맞아요. 삼국 통일의 완성은 백제 고구려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나라까지 없애야 끝나요. 이 나당 연합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당나라가 신라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걸 미리 알아채고 준비를 한 신라가 나중에 당나라와 전투를 합니다. 그게 나당 전쟁이에요. 연합이었던 게 순식간에 전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668하고 정확히 또 8년 후. 그래서 이게 연도 외우기가 쉬워요. 660에 백제가 멸망했고 668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8 더하면 뭐죠? 676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결국 삼국 통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돼요. 백제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멸망하고 끝나지 않아요. 남아있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부흥운동을 합니다. 똑같아요. 백제도 고구려도. 그래서 고구려의 부흥운동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건모잠, 고연무, 안승. 고구려부터 했으니까 사실 이게 좀 순서는 안 맞는데 부흥을 했어도 먼저 멸망한 백제가 부흥운동을 했겠죠. 먼저. 백제는 흑도복이에요. 흑도복풍. 고구려는 사면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면승. 자, 도복만 입은 거 하고 연승을 거두는 거 하고 어디가 더 용맹해요? 예, 그래서 고구려가 사면승이에요. 사면승이 있고요. 백제는 흑도복, 검은색 도복 정도 입습니다. 각각의 부흥운동 세력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고구려, 사면승, 건모잠, 고연무, 안승. 안승은 보덕국 왕으로 추대됐다. 누구에 의해서? 바이 신라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신라에 의해서 멸망해서 부흥을 했는데 신라에 의해서 얘를 또 왕으로 추대. 이게 뭔 말이지? 방금 제가 삼국 통일의 완성이 뭐라고요? 나당 전쟁까지 신라가 승리해서 완성됐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당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도와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중간에 이거 고구려도 내가 하고 신라도 막판에 없애서 끝내야지. 이걸 알아챈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쯤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부흥운동을 억압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요. 이 안승이라는 부흥운동 세력을 보덕 지역
국에다가 왕으로 추대를 해주고 세력을 키워서 당을 없애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실패해요. 하지만 나중에 나당이 맞서서 신라가 승리를 한 거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야 이게 부흥하는 애를 신라가 지금 엇박질러도 모자를 파네 추대를 했다고 왕으로? 그게 그 얘기예요. 자, 누가 먼저 멸망했다고요? 고구려하고 백제 중에? 백제.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흑치상지가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가.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됐다. 나. 둘 중에 누가 먼저예요? 네. 왜 흑치상지 이게 더 먼저입니까? 백제의 부흥운동이니까. 흑도복, 자면승, 고구려, 백제. 이게 언제 여기까지 넘어갔죠? 계속 뭘 누르면서 제가 뭘 했나요? 자, 백제는 정사회의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 친절하게 제가 암기 코드까지 써놨네요. 백정으로 외웁니다. 백정, 그 도축업자의 이름. 백제는 정사회의. 요 암, 바위 위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누가? 귀족들이. 고구려는 물건의 재고, 재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천정대라는 그 이 언덕의 정삼이라는 바위 위에서 한 겁니다. 요거 혹시 어렵게 나오면 요거까지 나올까봐 써놓고요. 중요한 건 정삼회의. 수도의 변천 써놨죠? 처음에 위례성이라고도 하고 한성이라고. 현대 용어로 하면 서울입니다. 서울. 백제의 처음 수도는 서울이에요. 자, 시작은 온조입니다. 온조가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주몽의 아들이에요. 주몽이 아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구려 전에? 부여 출신이에요. 부여 출신이어서 이 온조도 주몽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제도 어찌 보면 부여의 맥을 잇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수도? 사비. 네, 사비 부여고요. 이때 이게 성왕이거든요. 성왕. 이 성왕의 업적 중에 사비로 천도한 게 하나가 있고요. 진흥왕하고 합작해서 고구려 섰다가 아웃되신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국호를 바꿔요. 백제를. 뭐로? 이거 어떻게 하셨죠? 남부여로 바꾸면 예습하신 거예요, 선생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백제에서 국호를 바꿉니다. 성왕이. 남부여. 이 부여가 바로 부여의 뿌리를 잇겠다는 마음으로 남쪽의 부여다. 성왕 때.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 아무튼 온조 주몽의 아들이 한강 유역 그 위례 한성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요 고이왕은 고구려에서 율령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율령이라면 법규입니다. 규범. 불태위였잖아요. 복수의 의지를 불태위였어요. 아빠 고국원왕이 돌아가신 소수리망이에요. 소태로 해서 불태였는데 태가 가면서 소태라고 그랬지. 소수 이렇게 연결하죠. 소수리망처럼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고 3세기. 그러니까 체제를 정비한 게 이게 율령 반포, 종교 수용 뭐 이런 건데 백제는 고이왕 때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다. 율령이 반포됐고 육자평이라는 관직들 그리고 관등을 16개로 나누고 관리들의 옷을 제정한 것도 상당히 공복 제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율령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는 등 그리고 육자평, 뭐 상좌평, 뭐 내신좌평 뭐 이런 관직들을 정리한 사람 고이왕 3세기. 전성기는 근초고왕 때 4세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5세기, 신라는 6세기, 백제는 4세기 전성기. 대표적인 전투 평양성 함락. 그때 누가 죽었어요? 고국 원왕. 아까 한 게 또 나오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것이 됩니다. 산동, 중국 산동 전복해고 규슈 일본이죠. 그러니까 외로도 진출했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까 칠지도 얘기했었잖아요.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는 칼.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칠지도를 일본에 선물해요. 일본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겁니다. 진출도 했고 교류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성기를 구가한 왕들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역사책을 쓰고 싶어 해요. 서기가 역사서입니다. 아까 고구려도 역사서가 있긴 한데 그때 왕은 영양왕, 그냥 영양가 별로 없었던 왕. 근초고왕은 정말 영양가 있는 왕입니다. 전성기의 왕이고 고흥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서기라는 역사서를 출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성기 그러면 신라도 있을 거예요. 신라 누구라고요? 진흥왕도 역사서를 써요.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책을 쓰게 합니다. 뒤에 보시면 나올 건데 나중에 예습하시면 나올 건데 진흥왕의 국사와 근초고왕의 서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주도 돼지고기 드셔보셨어요? 제주 돼지를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주 고기를 파는 돼지고기집이 있어요. 어떻게 팔죠? 그 독특하게 막 이만하게 해서 파는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근고기라고 혹시 못 근으로 주는 그거 들어보세요. 우리 여사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 근고기. 근초고항 고흥석입니다. 근고기. 진거사. 이건 뭐 있는 거사는 아닙니다만 자, 진거사. 진흥왕 거칠부 국사. 이렇게 구분해요. 근고기, 진거사. 아시겠죠? 보통 전성기 전에 국가 체제를 정비할 때 아까 소수리망이 뭐뭐 했어요? 불, 태, 율령 반포했고 대학 설립했고 백제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불교도 수용을 해야 맞습니다. 원래. 근데 언제 하냐면 놀랍게도 침류왕 때 해요. 같은 4세기지만 근초고왕이 먼저예요. 고근침이잖아요. 근침. 근초고왕 전성기고 침류왕 그 다음 대 왕인데 불교를 수용한다고. 아까 고전동백이라고 그랬죠. 동진에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침류왕이 전성기 근초고왕보다 뒤에요. 이걸 시험에 내요. 제가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때. 당연히 침류왕이 저는 근초고왕 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이거든요. 지석진 씨 아시죠? 지석진. 저희 코미디언 선배. 지석진. 신라의 전성기는 지법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지법진. 법흥왕이 불교 수용하고 뭐 이런 체제 정비한 다음에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백제는 전성기 맞이하고 근초고왕 때 맞이하고 침류왕이 불교를 수용하더라. 아주 독특해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너무 힘드시겠지만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고근침을 기억하시면 돼요. 고이왕이 어느 정도 체제 정비하고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희한하게 전성기 다음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더라. 조금 있으면 쉽진 않을지언정 그냥 익숙해지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시고 고근침계문. 고근침계문의 고는 고이왕이고 그 국가 체제를 정비한 3세기의 백제, 그 다음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맞이해요. 근데 웃기게 둘 다 4세기지만 앞뒤를 따지자면 근초고왕이 더 먼저다. 근초고왕이 전성기 맞이하고 침류왕이 불교를 수용했다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사실 비유의 왕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왜 써놨느냐. 혹시 기억나세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어. 남진 정책을 위해. 그랬더니 백제가 겁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신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무슨 동맹? 처음에 평양만 천도했을 때는 아주 심한 동맹은 맺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비누칠을 하면서 손 씻고 우리가 준비하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비눌 동맹의 그 비, 바로 이 비유왕입니다. 시기를 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5세기. 장수왕은 5세기 왕이죠. 자, 그래서 혹시 시험에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비눌 동맹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입니까? 평양천도가 먼저죠.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서 이 비유왕 써놨습니다. 세기는 5세기고 옆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위해서 평양천도를 하자 백제의 비유왕은 신라의 눌지마리강과 동맹을 맺는다. 나제 동맹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계로왕 역시 업적은 없지만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안으로 이게 도대체 계로왕을 몇 번째 얘기합니까? 백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은 계로왕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공부가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대신 지금 머리가 엄청 지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싹 정리될 때가 있어요. 자, 계로왕은 장수왕의 침략으로 사망한 왕인데 그 전에 꼭 알아두어야 될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장수왕의 침략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장수가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할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쓰고 당시 북위, 중국의 북쪽에 있는 북위에 국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장수가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니 북위가 고구려 좀 주물러 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북위는 고구려랑 친해요. 특히 장수랑 친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러요. 북위의 왕이 어이 장수, 그 밑에 저 계로라는 애가 편지를 보냈는데 나보고 자네를 쳐달래네. 그랬더니 장수가 열받아서 바로 침략을 하죠. 이거 퇴짜가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장수왕의 침입을 맞이하고 결국 사망합니다. 이때 뭘 뺏겨요? 그렇죠. 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강이에요.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바뀝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백제의 첫째 수도가 어디다? 잊으실까봐 위에다 항상 써놓죠. 위례성이라고도 하고 한성이라고 저 서울 잠실 그쪽에 뭐 있죠? 서울이에요. 이미 서울을 도읍으로 출발한 나라가 백제입니다.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근초고왕 아니에요. 4세기. 이미 갖고 있고 평양성까지 함락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계로왕 때, 5세기 계로왕 때 결국 한성이 함락되는 겁니다. 이때 전성기는 어디로 넘어간다? 한강을 차지한 고구려로 넘어가. 그때 왕은 누구다? 네, 장수. 이미 그 전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던 전성기가 완전 최고조에 이른다. 5세기 고구려. 문주가 누구라고 그랬죠? 문주? 장수왕의 아들이라고. 장수왕 이제 고구려니까. 예, 고구려랑 백제랑 갑자기 뭐 했어요? 아니. 예, 계로왕의 아들이죠. 계로왕의 아들. 요 고근침 계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쫙 이어집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이어질 때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절대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고 앞뒤만 아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주왕은 바로 연결돼요. 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문주야 여기 아무래도 함락될 것 같다. 좀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좀 시작해. 그래서 문주왕은 웅진천도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의 주인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 다 5세기. 자, 이렇게 해서 고근침계문 백제 전기 부분에 꼭 알아둬야 할 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 비유왕은 이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참고로 그래서 만약에 넣은다면 요 비를 여기 고근침 비계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문주 뒤에 뭐가 나와요? 백제하고 신라하고 동맹을 2번 맺습니다. 처음엔 비누칠하고 그냥 손만 씻고 좀 기다리자고 그랬는데 한성이 함락돼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누칠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결혼하자 했죠. 결혼하자. 요 동성왕. 요 동성왕은 소지마립간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3세기, 4세기에 국가체제를 정비한 고이, 4세기에 전성기 맞이한 근초고왕, 또 침류왕, 불교 수용까지 해서 잘 나가다가 계로왕 때부터 괴롭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주, 심지어 천도까지 하죠. 그럼 이대로 그냥 쇠락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중흥이란 말 아시죠? 중흥. 안 좋았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한 시기가 바로 무성무, 요 세 사람입니다. 무성무. 첫 번째 무가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무령왕은 가보신 분 계세요? 무령왕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대전 지역에서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은 꼭 한번 가봅니다. 왜냐면 공주에 있거든요. 공주.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공주의 무령왕. 문주왕 때 공주, 웅진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왕들은 거의 거기에 뭔가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무령왕릉을. 무령왕릉이 중요한 이유. 요 밑에 보시면 벽돌 무덤인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피장자와 축조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에요. 정확하게 써있는. 피장자, 묻혀진 자, 무덤의 주인. 무령왕이죠. 축조 연대. 이 무덤이 언제 지어졌는지가 정확히 써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확인했죠. 피장자는 무령왕이고 축조연대. 무령왕 6세기에 살았으니까 500 몇 년부터 뭐 그 사이에 뭐 저기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요거 뒤로 간 김에 매지석이 출토됐다. 요거 요즘 경향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매지. 땅을 산 거예요. 땅. 매. 삶의 지는 땅지. 매지. 근데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땅을 뭘 사요, 왕이. 나라가 다 자기 건데. 이게 뭘 뜻하느냐. 신에게 뭔가 이 자리를 내가 삽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그게 바로 뭘 증명하냐? 도교. 도교 문제도 가끔 나와요. 다음 중 도교와 관련 없는 사실은 도교. 매지석이 출토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왕의 무덤인데 뭘 땅을 사요, 사기는. 자기 건데 다, 나라가. 이 전제군주제에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신에게, 내가 이 자리를 우리 왕을 위해서 여기 무덤을 쓸 테니 허락하소서 하는 그 매지의 증거가 되는 돌들이 이렇게 딱 맺어져 있다? 도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은 나중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관심이 생기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벽돌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형식 벽돌 무덤. 어디 거냐? 중국의 형식. 따라서 뭘 알 수 있냐면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가 있다. 벽돌 무덤인 건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중간중간에 그 뭐 나무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 거하고 똑같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강신구들이 일본과 그 당시 활발하게 백제가 교류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써놓은 겁니다. 중국만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틀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뭐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게 백제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무령왕의 업적 중에 22담로라는 곳에 왕족을 파견했어요. 이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방 정비를 하기 위해서 22담로를 지정하고 왕족을 파견했다. 아주 단골 문제. 한국사 하시다 보면 이 숫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20이 나왔다가 28 나왔다가 막 8 나왔다. 8 어디죠? 8. 고조선. 8조법. 8조 범금. 이제 우리가 아직 지금 백제 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좀 덜 나왔는데 앞으로 엄청 나와요. 그 중에 요 22담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왕? 무령왕입니다. 잊지 않으시게 한번 제가 해봐 드려 볼게요. 무령왕은 왕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릉입니다. 릉. 무령왕릉이 정말 중요해요. 잘 보세요. 무령. 자, 20입니다. 리을. 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른 왕들하고 다르게 릉이 정말 중요해요. 릉이. 무덤이. 그래서 저 릉까지 쓰고 리을이 2개예요. 숫자로 하면 22입니다. 자, 무령왕은 몇 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 단순 암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해를 한 다음에는 뭔가 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그걸 합니까? 할 수 있는 건 만들어내는 게 좋다. 리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령왕릉 22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거 무성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성무이. 첫 번째 무를 한 거예요. 무령. 이제 성왕입니다. 성왕 역시 상당히 중요한 왕이에요. 백제 역사에서. 시기는 6세기고요. 무령왕보다는 뒤입니다. 자, 성왕하면 제가 아예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2번인가 얘기했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했다.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신라의 진흥왕하고 협동해서 탈환해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갖기로 하고 진흥왕은 위를 갖기로 했는데 진흥이 배신해요. 진흥왕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왕 너무 화가 나서 관산성이라는 곳 가다가 그 당시 구천이라는 지명으로도 둘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관산성에 갔다가 매복되어 있는 신라 군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진흥왕 성왕과 관련된 2가지를 먼저 알 수 있죠. 같이 협력했고 중간에 배신했다라는 거 하나, 배신당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성왕이 활동한 시기는 진흥왕의 시기와 일치한다. 6세기. 2가지를 일단 중요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 지명도 관산성으로 알아두시기도 하고요. 구천이라는 용어로도 알아둬야 됩니다. 같은 뜻은 아니지만 구천, 우리가 흔히 하는 구천하고 같은 뜻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그걸 꼭 기억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왕. 같이 하기로 했다가 배신당해서 죽었으니 구천을 떠돈다. 거기는 관산성이다. 이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고 성왕 본연의 업적이 있는 왕이라 백제의 중흥을 도모했던 상당히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사람 누구? 문주입니다. 문주예요. 여기 딱 어떻게 바로 밑에 있네. 공주에서 사비 부여로 이동한 왕이 바로 성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왕은 이동 및 뭐 이렇게 개정 이런 거 전문이에요. 국호를 바쁩니다. 백제에서 남부여로. 자, 성왕에 여러 가지 업적이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왕인데 이 무왕은 참 이게 적당히 나오는데 안 알아둘 수 없는 왕이고요. 어찌 보면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더 중요해진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스타왕들이 다 나왔어요, 시험에.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타왕들. 근초공왕, 무령왕. 어마어마한 유물이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뭐 마지막 의자왕 가고 성왕 정도는 뭐 몇 개 있죠. 그 나머지는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들만 내다 보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 무왕이에요. 근데 무왕은 사실 이제 설화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죠. 무왕, 서동설화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물론 설화입니다만 무왕은 왕인데 왕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잘 먹고 말을 파는 뭐 이 장사치레로 얘기를 해서 신라의 선화공주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서동요라고 노래까지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르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선화공주가 쫓겨나요. 야, 너 도대체 너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길래 서동이라는 놈이 너랑 뭐 좋다고 지금 애들이 다 노래 부르고 너 나가.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둘이 살게 되었다. 신라의 공주와 백제의 무왕은 연인이 되었다. 뭐 이런 설화가 있어서 사실은 이 무왕의 아내는 신라의 선화공주일 것이다 다들 추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뒤엎는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 유물 이야기는 나중에 탑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하고요. 일단 요건 설화다. 그래서 서동설화의 주인공 누구냐? 무왕이다. 그리고 그 서동설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바로 신라의, 다른 나라 신라의 선화 공주다. 요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 이 무왕은 꼭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익산을 사랑했어요. 무왕은 익산을 사랑해서 익산하면 생각나는 탑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왜 중요하냐? 지금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현존 최고의 석탑이에요. 가장 오래된 석탑. 미륵사지 석탑 사진으로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나옵니다. 이 석탑들은 무조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1점으로 나올 때 있고요. 한 2점 정도 나올 때가 있는데 3점으로 나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런 사진 문제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강도는 거의 3점 강도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진 대비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험에 99점 맞았다 그랬죠. 저 1점짜리 틀린 거예요. 강도는 거의 3점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사진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강의 한 강으로 다시 보충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꼭 요거까지만. 자, 익산을 다른 말로 금마저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좀 익숙하게 여러 번 하세요. 익산 이퀄 금마저. 그 당시 금마저라고. 이제 석탑이 요거 지금 거의 한두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안 헷갈리는데 좀 헷갈려요, 나중에. 가만 있어봐. 무왕이 어디 탑이지? 석가탑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예 막 나라를 바꿔서 막 헷갈려요.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네, 무미 건조하다란 말 많이 하죠. 무미. 무왕은 미륵사지. 무미 건조하다. 무왕은 미륵사지. 의자왕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의자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왕이 의자왕인데, 물론 의자왕 후반기는 조금 그랬어요. 뭔가 조금 타락하는 삶을 살긴 했지만 의자왕 초기엔 정말 용맹스러운 왕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의자가 막 의롭고 자애로운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다, 초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대야성 전투입니다. 대야성을 함락했다. 대야성이라 하면 신라의 아주 중요한 성인데요. 거기를 함락했고요. 이 대야성 함락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삼국 통일의 시작을, 저는 제가 한능검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대야성 함락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항상. 이걸로 출발이 돼요. 신라의 삼국 통일의 시작이 원인이 된 게 제가 볼 땐 대야성 함락이다. 왜냐하면 옆에 써놨죠. 누가 죽어요? 김춘추의 딸이 죽습니다. 후에 삼국 통일 전투를 시작하는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가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바로 대야성 함락. 도대체 김춘추 딸이 대야성 함락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죽었을까요? 대야성 성주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야성의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예요. 사위. 김품석. 딸은 고타소. 네. 김춘추의 사위의 이름은 김품석. 당시 대야성 성주고요. 그 아내가 바로 김춘추의 딸 고타소인데, 의자왕이 안 써놨네? 가끔 이렇게 윤충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때 성주 김품석, 그의 아내 고타소 다 사망. 얼마나 김춘추에게는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때부터 백제, 하여튼 두고 보자. 니네 진짜 아주 아이고야,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 연도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 642년이라는 거.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어디랑 일치하냐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천리장성을 축조한다고 영류왕 때 당의 침략을 대비하는 천리장성 축조의 총책임자로 누구를 보냈다? 당시 연개소문 장군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거기서 모의를 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영류를 패하고 보장왕을 즉위시키잖아요. 그 정변 똑같아요. 642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642에 동시에 이곳저곳 해서 아주 커다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신라 땅인 대야성에선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함락을 하고요.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당시의 왕 영류왕을 패하고 보장왕을 즉위시키는 정변이 일어난다. 상당히 중요한 연도 642.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한 안시성 싸움 몇 년이에요? 싸워 645. 그래서 645입니다. 645. 그 바로 전에 시기 배열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42는 이건 진짜 제가 그렇게 얘 좀 어떻게 기억할 방법 없나 하다가 하나 고안해낸 게 있는데,
김품석이 김춘추의 뭐라고요? 4위 642 예? 아우 정말 저런 거 개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든 좀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왜냐하면 너무 헷갈려. 항상 가만히 있어. 대야성이 이게 몇 년이더라고. 안시성 싸움은 도대체 뭐가 먼저야 할 때 642와 645 싸워. 안시성 싸움. 사위가 죽었어요. 사위 642. 그런데 사위가 죽은 대야성 함락은 뭐와 일치한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의 정변 시기와 일치한다. 이제 백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오죠. 아마 김춘추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나라에게도. 야, 어디부터 칠래?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그 전략으로도 그랬겠지만 가장 원한이 심했던 건 어디예요? 자기 딸을 죽인 백제죠.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벌, 훈련 받으신 논산에 있는 황산벌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군사의 수가 상대도 안 됐습니다. 백제는 뭐 5천인가 그랬고요. 신라와 나당, 당의 연합군 막 어마어마. 계백 잘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계백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사항전을 했지만 뭐 역부족이었고요. 처음에 잘할 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일단 김유신 팀이 이 팀을 몰아낸 거거든요. 김유신과 계백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신라 쪽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어린 화랑. 관창입니다. 계백이 처음에 잘 될 때 뭐 한 놈 화랑 어디 뭐 이렇게 꼬마 같은 애가 하는데 그 잡아갔어요. 산채로. 야, 너 뭐냐 그랬더니 뭐 화랑이라고. 아이고 이 자식 뭐 이거 한 4-5 가서 다시 절대 이렇게 이런 데 끼지 말고. 근데 다시 왔어요. 나 그냥 끝까지 싸우다가 관창의 그 이야기. 결국은 죽죠, 관창도. 근데 그런 얘기들이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문이나 이런 데. 관창 나오면 어느 싸움이다? 김유신 팀과 계백의 싸움, 황산벌 전투, 곧 백제 멸망과 연결된 이야기, 관창. 끝까지 화랑의 정신을 보여준 관창의 이야기, 황산벌 전투 때 나오는 얘기다. 자, 결국 660에 백제는 결국 멸망합니다. 같은 얘기 뭐다? 마지막 수도인 사비성 함락입니다. 자,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멸망하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먼저 멸망한 백제. 마찬가지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할 때 삼국통일은 대야성 함락이 아주 오래 전이긴 하지만 640년 이게 시초가 돼서 김춘추가 복수의 칼을 갈아서 고구려의 동맹시도 실패, 당나라의 동맹시도 성공, 그래서 하나 둘씩 쳐들어오죠. 처음에 백제 멸망, 그 다음 고구려 멸망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백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당전쟁 바로가 아니라 고구려 부흥운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당전쟁 승리. 나당전쟁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전투 중에 2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매기전투거든요. 매소성, 기벌포. 우리 매기 매운탕 좋아하시죠? 매소성, 기벌포. 그래서 이게 삼국통일의 과정이 백제, 고구려, 통일.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부흥운동 미리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고구려 때. 흑도복하고 검은색 도복 입은 애하고 쌈연승 하는 애하고 누가 더 용맹스럽냐? 연승한 애가 더 용맹하면 고구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흑도복이 백제가 되는. 백제 부흥운동은 흑도복이고요. 검은색 도복인데 뒤에 풍까지 붙일게요. 흑도복풍. 검은색 도복의 스타일을 좋아했던 부흥운동 세력. 흑도복풍. 흑시상지, 도침, 복신, 부여풍. 이렇게 4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여풍은 백제의 왕자, 흑도복풍. 고구려는 자면승, 건모잠, 고연무, 안승. 앞자만 딸 때가 있고요. 중간에 좀 뉘앙스 좋은 발음이나 이런 게 좀 안 헷갈릴 수 있는 애를 뒤를 따기도 하니까 나중에 가면 경석이 걔가 흑도복풍이라는데 풍으로 시작한 애가 누구지? 풍치상진가?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자면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잠은 뒤고 연은 중간이고 승은 뒤고 이래요. 반드시 앞자만 따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안 헷갈리려면 반복밖에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맨 땅에 헤딩 하시지 않게 하려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건 우리 선배님들의 몫입니다. 연말에 술 조금만 줄이시고. 자, 여기서 부여풍이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사람인데요. 백제 부흥운동 중에
큰 전투가 한번 벌어집니다. 바로 백강 전투. 백강은 저 충남에 있는 금강 근처로 추정이 되는데 왜는 항상 백제랑 같은 세력이잖아요. 특히 부여풍은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이 벌어진다고 하니 왜가 지원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왜와 부여풍 백제 세력이 합하고 나당이 전투를 벌이는 백강 전투라는 거. 언제 있었던 전투다? 백제 부흥운동 중에 있었던 겁니다. 시기순으로 배열할 때 흑도복풍으로도 얘기를 이어가야 되지만 혹시 백강 전투라는 내용이 선지에 나오면 그래 백강. 백강은 백제니까 백강으로 또 연결하시면 돼요. 백제 백강. 왜가 함께 부여풍과 나당 연합에 항거했던 전투. 하지만 실패. 백강 전투. 그래서 제가 요거 한참 공부하다가 저는 내가 만약 출제위원이 된다면 3점짜리 문제로 이걸 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한중일이 한국, 중국, 일본이 한꺼번에 모여서 싸운 최초의 전투. 백강 전투. 그죠? 신기하죠? 저쪽은 나당에 당이 들어가 있죠? 중국. 여기 왜? 일본. 우리. 한국. 한중일. 삼국이 한 곳에서 벌인 최초의 전투. 백강 전투. 근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백제 이렇게 해서 정치사 끝냈고요. 드디어 신라로 넘어갑니다. 와, 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라는 정말 쉬워지고 왜냐면 다 했거든 내가. 고구려 얘기할 때도 신라 끌어다 얘기했죠. 백제. 근데 사실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같이 하시면 힘드실까 봐 나라별로 했고요. 이걸 통합해서 하는 거는 중간중간 이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라. 일단 제가 제일 중시하는 제가 중시하진 않고 하는 거면서 하도 자주 나오길래 귀족 K의 이름 뭐예요? 화백회. 1세대 보이그룹 신화를 기억해 주십시오. 전진 앤디. 모르시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나죠? 있어요. 신화라고 저희 때는 H.O.T 그 다음 신화라는 아주. 그리고 그 그룹 말고도 그냥 신화, 단군 신화, 뭐 여러 가지 신화가 있잖아요. 자, 신라는 화백회입니다. 신화. 여기선 하나 더 알아둘게요. 화백회의 짱이 누구냐? 상대등입니다. 이 개념 꼭 알아두세요. 화백회의 대표는 상대등이고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신라는 만장일치제도다. 이게 나 지금 화백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백회의 우두머리 상대등이고요.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회의를 진행해요. 그 얘기는 뭐냐? 고구려에는 무슨 회의? 물건의 재고, 재가회의. 백제는 무슨 회의? 도축업자 백정, 정사함회의. 정사함회의와 재가회의는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안 써놨겠죠. 거긴 뭐예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다수결이에요. 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요. 화백회의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회의.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다른 회의하고 비교되는 특징입니다. 만장일치, 신라의 화백회의. 자, 그리고 수도가 참 고맙죠, 신라는. 고구려는 막 처음에 어디죠? 고구려 처음. 주몽이 졸본에 세우고 아들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바로, 이대 유리가 바로 국내성으로 바꾸고 조금 있다가 평양으로 천도하는 게 장수왕. 그게 끝까지 가죠. 백제는 시작은 위례성, 한성, 서울, 공주로 개로 아들인 문주가 천도하죠. 웅진. 그리고 성왕이 사비. 옮기는데 고맙게도 신라는 단 한 번도 옮기지 않습니다. 금성, 그 당시 금성, 지금의 경주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시작은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설화가 있죠. 그 당시에는 신라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사로국 내지는 뭐 사라국 뭐 이랬거든요. 자, 그럼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신라는 누가 신라라고 정했나요?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여기 있네요.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한 왕은 6세기 전성기의 시작이었던 지법진 중에 처음 지증왕입니다. 지석진, 지법진 이렇게 하고 6세기예요. 3명 다. 자, 그리고 박혁거세 이후에 교대로 왕위를 계승해서 박석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초기에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가 있는 나라는 딱 하나예요. 신라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선지에 나오면 신라의 얘기를 묻는 겁니다.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그 다음부터 막 계속 박석김 돌아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로 일치하는데 그게 아마 뇌물마리간 때. 그리고 요것도 참고로 뒤에 뭐가 이렇게 붙어요. 혁거세, 박혁거세가 아마 거서간, 뭐뭐 차차웅, 뭐뭐 이사금 이런 뒤에 희한한 경석 거서간, 서경 차차웅, 윤석 이사금 뭐 이렇게 뒤에
희한한 칭호들이 붙는다. 저 각각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뭐 정확히 하시. 이사금은 특이하게 이게 이가 많은 사람이 왕. 그래서 뭐 이렇게 떡을 깨물어 가지고 이 자국이 이걸 세 가지고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뭐 그런 거래요. 이사. 이가 많은 사람이 현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나오거든요. 마립간. 이게 이제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쫙 마립간이.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 그나마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누구한테 구원 요청했죠? 예,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누가 침입했을 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려하고 또 몇 년? 딱 떨어진다고 제가. 딱 떨어져요. 400. 일단 광개토니까 4 아니면 5인데 그 딱 중간인 400년에. 참 이런 거 참 고맙죠.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때 일어나 줬으니 그래. 얼마나 고마워 그래. 642, 645 막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400. 4에서 5세기 딱 걸쳐가는 그 시기. 그래서 뇌물마립간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마립간은. 그리고 또 하나 왜가 침입했을 때 고구려의 광개토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제대로 받아줬죠. 와서 싹 쓸고 갔잖아요. 광개토가 그냥 싹 쓸고 갔고 결국 그 고마움 내지는 고구려의 신라 내정 간섭의 증거가 되는 유물이 뭐다? 예, 그릇 밑판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릇. 그것이 발견된 무덤의 이름은 호우총. 그래서 그 그릇을 호우명 그릇이라 한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립간들 중에 2명만 그냥 써놨습니다. 여기 신라는 왜 여기 뭐 고근친계문, 무성무의, 그거 뭐 천동미원, 소광장, 양류보 이런 거 왜 안 써놨을까요?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어서 그냥 이거까지 했다가 머리 아프시니까. 그리고 왠지 좀 딱딱 떨어져요.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들 혁거세, 뭐 거서관, 차창우 그냥 시조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세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이런 특징들 초기에 알아두신 다음에 뇌물 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으로 고정이 됐다. 그러다가 언젠가 왕으로 바뀌겠죠. 이제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지중왕. 중국식 호칭인 왕을 처음으로 시작한 신라의 왕 지증왕. 지증왕이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했지만 그 앞선 지증왕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제가 암기 코드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웬만하면 왕의 암기 코드는 잘 안 하는데 이런 한두 명씩 해놓으면 되게 편해집니다. 헷갈림을 방지해줘요. 왜냐하면 왕들의 업적이라는 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왕이든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나쁜 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해. 얘도 그거 한 거 같고. 그래서 한두 명은 암기 코드로 해결을 할 거니까. 그 중에 대표가 지증왕이에요. 나머지는 암기 코드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자, 뇌물 마립간은 그렇고요. 마립간 2명을 더 알아두자. 이게 왜 여기 해놨는지 아시겠죠? 눌, 소, 비눌, 동소 둘 다 백제와 동맹을 맺었을 때의 왕입니다. 눌지 마립간은 비눌 동맹.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겁이 난 나와 제가 손 씻고 결의를 다진다. 우리 절대 멸망하지 말자. 비눌 동맹. 장수왕 평양천도 후니까 시기는 5세기일 거고 평양천도 다음에 비늘 동맹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왔어요. 결국 장수왕이. 계로왕이 괴롭게 전사했고 아들 문주가 공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해. 이젠 아예 더 강력한 같은 시기는 같은 시기 5세기의 동성왕 때 백제의 동성왕 때 신라 소지 마립간과 동맹을 건다. 이번엔 강력하다. 손만 씻지 않겠다. 결혼 동맹. 자,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문주왕의 웅진천도 다음입니다. 결혼동맹 먼저 하고 문주왕이 천도하는 게 아니라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해요. 왜 해요? 장수왕이 계로를 사망시켰기 때문에 아들이 급하게 천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왕인 동성왕 소지마립간이 이거 불안해. 우리 결혼해. 이거예요. 그 후입니다. 선후를 따지자면. 자, 4, 5세기 요 정도로 마무리. 정말 이제 중요한 6세기의 첫 번째 왕. 자, 신라의 전성기는 몇 세기? 6세기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몇 세기? 4세기, 5세기인데 그냥 이제부터는 5세기로 그냥 알아두세요. 5세기. 왜냐하면 4세기의 전성기인 나라는 백제니까요. 자, 백제 근초공왕. 고구려 5세기의 장수왕. 아빠 그 전 광개토까지 합하면 광장. 그리고 6세기는 진흥왕인데 그 전에 그걸 맞이할 수 있게 해준 왕 2명 같이 알자. 지법. 지석진의 지법진. 첫 번째 지증왕이에요. 동시전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 동시까지만 읽으면 시장이에요. 시장. 저는 그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동시든 동시전이든 누가 했다? 지증왕이.
지증왕 때 경제를 상당히 중시해서 상업적인 것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를 활발하게 운영이 됐고 그것을 감독하는 기구인 동시전까지 설치했다. 동시전. 수도 금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시장일 겁니다. 동시전. 후에 서시, 남시도 생겨요. 하여튼 동시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시험해요. 자, 요거 기억나십니까? 순장. 언제죠? 부여죠, 부여. 네. 우리가 부고 옥동삼 할 때 제일 처음 부여. 아주 무지막지한 풍습, 순장. 지배자나 지배계급층이 사망하면 그의 하인들을 산채로 같이 매장하는. 왜냐하면 죽어서도 네가 군장을 보좌해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 순장이 드디어 지증왕 때 폐지됩니다. 왜 폐지할까요? 일단 당연히 폐지해죠. 예. 제가 한 거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지법진 전성기를 준비하는 왕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이죠. 예. 왕권을 강화하려면 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사람 없어 죽겠는데 저렇게 묻혀가면 되겠습니까? 폐지, 당연히 폐지합니다. 순장은 폐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왕일, 그 전엔 뭐라고 했다? 왕을? 네. 훨씬 더 전엔 드디어 지증왕 때 왕, 중국식 호칭인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나라 이름 뭐였어요? 사로국이라고 불리다가 드디어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딱 보시면 어때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누가 봐도 시험 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대표가 바로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우경 시작도 상당히 우경, 소를 이용한 밭갈이에요. 소밭갈이. 소를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 지증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청동기 시대에 소를 이용한 밭갈이를 시작하였다. X. 네, 제가 그때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 선사시대 때 이게 오답 선지로 엄청 나와요. 신석기, 청동기 때 만약 선지로 소를 이용한 밭갈이가 시작됐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안 되는 무조건. 그 지증왕 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미리 얘기합니다. 우경이 이건 시작된 거죠. 일반화되었다. 그건 더 아니에요. 그건 고려예요, 고려. 하여튼 소 밭갈이는 선사하고는 아예 아니면 근데 엄청 나와.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다고요? 지증왕 6세기에 기원 후 6세기에 가서야 우경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우산국. 현재 울릉도 독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우산국을 복속시켜요. 지증왕 때 누굴 시켜서?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주 자연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냥 저만의 암기 코드를 하나 해놨습니다. 우리 선배님 때는 이런 이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친구 중에 동순이라고 혹시 있었던 분 계세요? 지금 동순이라는 친구 없으세요? 동순이 있죠? 그분 뭔 동순이세요? 강동순. 그런 분이 꼭 있어요. 동순이가. 그죠? 우리 특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 동순이가 꼭 있게 마련이에요. 친구 중에. 자, 저는 있지도 않은 친구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제가 동순이라는 친구를.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후. 자,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선배님의 친구 강동순 씨에서 강을 뺍니다.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후. 그거 써놓으셔야 돼요. 제가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암기 코드가 싫으시면 버리시고. 자, 동순이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님의 친구분 중에 실제 인물이 계세요. 강동순 씨. 어디에 사시죠? 육촌 언니시고요. 의정부에 사시는 우리 여사님의 육촌 언니.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후. 동시전 설치, 순장 폐지. 이가는 그냥 조사를 넣은 거고요. 왕 칭호 시작. 이가 요거예요. 이사부를 등용했다. 동순이가 지증왕. 제가 암기 코드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게 누구 건지를 꼭 넣자고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지증왕입니다. 왕이지라라는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고 마지막 첫 번째 우경 시작, 두 번째 우산국 복속입니다. 동순이가 왕이지라 요거 하나면 지증왕은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제가 지증왕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선지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아닌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법흥왕, 진흥왕 업적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얘는 지증왕이 확실하잖아. 딱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하나둘씩 있어야 됩니다.
고려에 가도 제가 이런 걸 몇 개 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릴 거고요. 동순이가 왕이지라. 자, 지법진의 두 번째 법흥왕. 요 법흥은 이 법을 실제 법으로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불법으로도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불법, 불교의 법, 그리고 진짜 법. 둘 다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령, 고이왕이 백제는 율령을 반포했고 고구려는 아빠 고구관왕의 복수를 불태율, 소수리망의 율령을 반포했죠. 신라는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합니다.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하나 더 있어요. 17관등. 이걸 까다롭게 묻진 않습니다만 알아두시면 무기가 되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역시 이걸 왜 불법으로 알자? 불교를 굳이 뭐 이렇게까지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수용이 아니라 승인. 이미 수용돼 있었습니다. 고구려로부터. 귀족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 뭐 이상한 종교를 가져와서 막 2차 돈이라는 그 성직자가 순교하죠. 내가 죽으면 흰색 피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불교 믿어달라. 근데 실제로 하얀색 피가 흘러서 결국 귀족들도 인정하고 이때부터 불교는 공인이 된 겁니다.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인이 낫겠네. 불교 공인. 가장 중요한 법흥왕의 업적. 불법이고 이건 그냥 법이고 그래서 율령과 법을 해결하고요. 요건 따로 암기 코드 안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래서 요 그냥 비읍으로 요거 하나 중간 거 하나. 법흥왕이 비읍. 병부라는 거 국방부죠. 국방부. 현재 국방부. 병부를 처음 설치했다. 그래서 같이 병부 상대등은 주먹도끼와 찢게 가락바퀴와 뼈바늘처럼 한 세트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병부 상대등 설치. 둘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등은 누구죠? 위에 써놨잖아요. 화백회의의 장입니다. 귀족회의의 장인데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예요. 병부와 상대등. 비읍. 법흥왕이니까 비읍. 그리고 마지막에 금관가야의 멸망. 요건 법금으로 외우자. 8조 법금.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건데요. 뭐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법권원 비읍 정도가 법흥왕과 관련된 코드를 만들자면 그렇습니다. 자, 진흥왕 6세기 드디어 비로소 신라의 제대로 된 전성기를 누리게 된 왕 진흥왕. 하지만 약간 욕심이 과했죠. 하지만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훌륭한 왕이니까 칭송을 받습니다. 욕심이 좀 과했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정말 명실공히 최고의 왕 진흥왕 6세기고요. 한강을 독차지합니다. 같이 하려고 했던 성왕을 배신함으로써. 성왕 어디서 죽었어요? 관산성. 다른 말로 어디를 떠돌아요? 부천입니다. 이 정도로 반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올 때마다. 근데 이게 아마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요거는 거의 다른 데서는 강조 안 하는데 요건 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이거 캐치했고 한강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무역항 하나가 개발이 돼요. 그게 어디냐면 당항성입니다. 여기가 현재 어딘 줄 아시면 이해가 가요. 이게 바로 화성, 평택. 그 전까지는 백제가 가로막고 있어서 중국으로 가는 배가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강을 독차지하면서 당항성이 이제 뚫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 신라의 당항성은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면서 개발된 항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 써놨네. 아예 중국교육. 그리고 화랑도라는 게 아까 그 관창 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여자들의 모임이었고요. 그게 이제 청년 중심의 화랑으로 이제 바뀌고 그래도 그냥 말하자면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였어요. 그걸 드디어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사람 진흥왕입니다. 결국 이 화랑도들과 장군들이 힘을 합해서 삼국 통일을 이겨내는 거죠. 나당 전투도 이기고 백제 고구려 다 깨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성기의 왕은 무조건 뭘 쓴다 거의? 역사설 씁니다. 자기 걸 자랑해야 되니까. 바로 진흥왕 때 국사.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뭐 썼죠? 근고기 썼어요? 근고기를 외우고 초고왕, 흥, 기, 서기. 고흥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서기라는 역사설 편찬합니다. 근고기, 근초고왕은 진흥왕은 진거사예요. 진거사.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한다. 진거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예요? 현존하는 역사서? 방금 얘기한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시대 역사서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얘들 다 안전해집니다. 자, 국사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소실됐어요. 서기 기록만 있지 없습니다. 책. 신지복은 마찬가지 고구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거사, 근고기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암기 코드까지 얘기할 정도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신지복은 왜 그럼 안 중요하게 취급받을까요? 영양왕이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 아니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 진흥왕하고 근초고왕은 문제 내기가 쉽잖아요. 워낙 업적들이 거기다 하나 껴넣으면 좋잖아요. 전해졌든 안 전해졌든 기록은 있으니까 저런 역사서가 있든. 근데
영양화는 내기가 좀 애매해요. 그거 뭐 신지복은 그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을지문덕 그 살수대첩 그 정도 하나 해서 넣으면 되지만 그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근고기하고 진거사는.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자랑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역사서도 내고 비석도 엄청 세웁니다. 순수가 뭐죠? 순수. 깨끗한 퓨어 그 순수일 것 같지만 이 역사에서의 순수는 왕이 직접 거기 이렇게 봐. 예. 손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손수 거기 현장까지 간 거예요. 여기 이제 엔드로 중간에 분리해 놨잖아요. 쉼표 왜 엔드로 그죠? 얘만 순수비 아니고 나머지 다 순수비입니다. 앞에 있는 북한산비, 창녕 척경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다 순수. 직접 가서 자랑스럽게 비석을 세운 거예요. 진흥왕 순수비는 총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가 지금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순수비냐, 순수비가 아니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한능검은 그렇게 장난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순수비는 순수비다라고 주고 단 이게 무슨 왕 때냐 이걸 묻긴 하죠. 진흥왕이에요. 황초령, 마운영비는 저 북한 쪽, 북쪽이고요. 창녕은 아시죠? 경남 창녕. 북한산은 진짜 북한산, 서울.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뭘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까,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김정희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조선시대 명필이죠.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의 학자이고 명필가입니다, 김정희. 그런데 이 사람이 금석학도 했어요. 금석학. 비석 같은 거 해석하는. 김정희가 쓴 금석관록이라는 책에 보면 북한산에 있는 이 북한산비가 그 전까지는 다른 비석인 걸로 알고 지내다가 김정희 대 이 양반이 해석을 해서 드디어 이 비석은 다른 왕이 아니라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자랑스럽게 세운 비석임을 입증했어요. 거의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시험에 나옵니다.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 73회 때 나올 가능성 80%입니다. 김정희가 금석관록에서 이것의 그 진실을 밝혀낸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그럼 무슨 왕이?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의 순수비,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것임을 밝혀낸 학자가 생활했던 시대의 경제생활. 이렇게 나와요, 진짜. 자, 제가 지금 말을 약간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입증한 학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어느 시대예요, 이게? 조선은 조선인데, 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엄청납니다. 여기 단양 적성비의 이 적성비는 뭐 무슨 다른 뜻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적성산성에 세운 비라서 적성비고, 진흥왕이 직접 가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비 하나 세워, 그래 뭐 잘했다 뭐 이래서 한 거예요. 나머지는 직접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순수한 거예요. 그중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북한산비. 골품제는 아시죠? 제가 골품제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신라에 독특한 그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골품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느 지위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정말 폐쇄적인 신분제도죠. 제일 위가 뭐죠? 네, 그거 헷갈리십니다. 그거 되게 헷갈려요. 성스러운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스러운 게. 왜냐면 진도 좋은 글자여서 왠지 그게 진짜일 것 같거든요. 성스러운 게 최고다. 성골이 왕족이에요. 그 밑에 같은 귀족이긴 하지만 진골. 그 아래 계급 성진. 그 다음부터 육두품으로 가요. 6, 5, 4, 3, 2, 1. 1이 제일 낮은 거죠. 그래서 육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도 일정 지위 이상 못 올라가게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분제도가 신라의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 요거는 신라 전체를 관통하는 신분제도여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뼈에 따라 품격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전근대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맨 위가 성이에요, 성. 성스러운 게 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진골인데, 성골 출신으로 계속 왕위를 이어가다 보니 이제 씨가 말라요. 더 이상 이제 남자 중에는 성골 왕이 없습니다. 이을 사람이 없어요. 최초로 그래서 여성 왕이 생기죠. 여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골 중에 선덕여왕. 어떻게든 성골로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주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채택한 나라여서, 야, 남자 아니들은 성골로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여성이 왕이 돼. 최초의 여왕. 자, 선덕여왕은 아주 간단한 업적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로 건축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첨성대 선덕여왕 때 건립됩니다. 천문관측기구죠.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요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전이라는 건 전탑, 벽돌탑이 전탑이에요. 벽돌전인데
벽돌탑이 아니라 모방했어요. 전탑을 모방한, 벽돌탑을 모방한 결국은 무슨 탑? 돌탑입니다. 석탑이에요. 전체 풀 단어를 다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에 있는 벽돌을 모방한 돌로 만든 탑. 그리고 또 하나. 황룡사 구층 목탑. 황룡사 구층 목탑. 황룡사 구층 목탑이 만약에 지금까지 전해져 왔으면 아마 국보 1호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9층짜리 목탑을 짓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디지털로 복원을 해봤는데 막 어마어마해요. 안타깝게도 소실됐어요. 불에 탔습니다. 언제?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몽골 침입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 때. 고려 때 가서 몽골의 침입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단순하게 신라면 신라 이야기만 내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다 100점 맞아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나중에 혼자서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빨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계속 쌓이실 거고 복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게 이어지면 이제는 뭐 툭 치면 툭 나오고 이렇게 돼요. 자, 황룡사에 있는 지금은 소실됐지만 9층 목탑을 누가 건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바로 자장스님. 중국집 요리 이름 같은 자장스님의 건의에 의하여 선덕여왕이 9층 목탑을 세우지만 소실됐습니다. 몽골 침입 때, 고려 몽골 침입 때. 자장은 신라의 승려 문제 단독으로도 나와요. 선덕에게 건의해서 성룡사 9층 목탑을 세우게 했다. 자장 스님의 업적입니다. 자, 그리고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세워졌어요. 근데 그 목탑이 있었던 절인 황룡사는 선덕여왕이 세웠다, 안 세웠다? 누가 세웠다? 요거 하나 기억. 까다로울 땐 이것도. 그 전 6세기 전성기의 왕이었던 진흥왕 때 황룡사는 세워졌고요. 그 안에 탑은 그 후인 7세기 선덕여왕 때 세워졌다. 자, 그리고 김유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화랑이고 가야 출신이고 삼국 통일 완성을 위한 전투에 참여했던 최고의 장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비담 염종에 어유 김유신 장군 그 바쁜 분이 저런 것도 진압했어?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내다 뭐 좀 낼까 하다가 여기 나와요. 비담 염종의 난을 진압했다. 김유신 장군의 업적 중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담 염종의 난은 무슨 난이냐면 여기 아주 윗계급 사람들이거든요. 뭐 상대등 정도 되는 사람인데 비담하고 염종이 선덕여왕 다음 왕이 누구죠? 네, 여기 안 써놨는데요. 진덕여왕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바로 밑에 진덕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여왕에서 여왕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난을 일으킨 게 비담 염종의 난이고요. 그것을 진압한 사람이 김유신. 그래서 이어집니다. 전덕여왕까지. 막 그 별똥별이 이렇게 막 갑자기 떨어지는 뭐 그런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담 염종이 이거 이렇게 되면 여왕이 여왕으로 이어지면 이거 나라가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하고 막 군사들을 해서 비담 염종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할 때 김유신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연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연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뭐 이런 거를 꾸며요. 그러니까 마치 떨어졌던 불똥이 다시 아무 일 없이 올라가는 느낌을 병사들이 본 거죠. 와, 그래서 저 비담 염종을 죽이자 해서 진압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비담 염종에 난 진압 상황입니다. 비담 염종에 난 김유신. 자, 그다음에 진덕은 그냥 넘어갑니다. 굳이 한 게 있다면 뭐죠? 나당 연합. 아까 2판, 4판, 6사판. 자, 이제 당하고도 연합해. 648년에 나당 연합이 체결되는데요. 김춘추가 그 당시 신하 김춘추 그때 왕이 진덕여왕. 그리고 드디어 이제 태종 무열왕 누구예요? 김춘추가 왕위에 오릅니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골품제 최고 계급은 성골입니다. 성골들만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는데 최초로 이제 하다 없어요. 더 이상 진덕도 후사 없이 떠납니다. 이제 진골이지만 왕위에 오른 최초의 왕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신라 시대에 처음으로 진골 출신의 왕이 된 사람은 김춘추예요. 자, 그리고 그 앞서서 왕 되기 전에 한 일들을 위해 써놨죠. 이미 다 했죠. 고구려의 동맹 시도해요. 어떻게 됐다고? 됐자마자 그 중령 이북 땅 그럼 줘. 연개 전문이. 그래. 이거 저 신하라서 그런 거 결정 못 하는데요? 그럼 너 들어가.
강금. 그게 언제? 아주 반가운 연도가. 자, 642입니다. 642. 왜 김춘추가 고구려의 동맹을 시도하러 갔느냐? 바로 사위가 죽었어요. 사위가 대하성을 함락당했습니다. 의자가 침략해서 누굴 시켰죠? 윤충이라는 장군, 의자왕이 윤충 장군을 시켜서 대하성을 함락했는데 대하성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 그의 아내 고타소, 딸 김춘추. 으아! 복수! 바로 그 해. 642, 사위가 죽어서 고구려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데 했다가 퇴짜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강금 도박 나와서 다시 나당 동맹을 체결하러 가서 이때는 성공을 합니다. 2판, 4판, 6사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고구려를. 645! 645에 안시성 전투. 저 같으면 요 세 개, 근데 이건 둘 다 김춘추가 한 거니까 뭐 하나 바꿔가지고 시대순으로 배열하라. 이런 거 아주 3점짜리로 딱이죠. 고구려 동맹에 실패한 건 642고요. 저 같으면 요 고구려 동맹 실패 대신에 윤충의 대하성 함락을 넣겠습니다. 그럼 백제 이야기니까. 백제가 주죠. 645.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했는데 안시성에서 이겨냈다. 645. 백제, 고구려, 여긴 신라로 해서 나당 연합이 체결되었다. 648. 그러면 아주 어려운 시대순 배열 문제가 됩니다. 정말 촘촘해. 3년. 와우. 요 사이가 오, 제가 지금 해놓고도 이렇게 되면 정말 수험생들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는 사이가 3이에요. 3. 이런 게 나올 수 있. 근데 저 같으면 이걸 내고도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구분이 정확하잖아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원인 결과. 요 윗줄 했고요. 자, 요거 아주 요 사정부라는 거는 감찰기관이에요. 감찰기관. 관리를 감찰하는 기관. 각 시대별 감찰기관은 아주 단골 시험 메뉴입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고려 어사대. 이미 이름이 감찰하게 생겼죠. 어사대. 고려는 어사대예요. 조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중에 사헌부, 관리감찰. 신라, 태종무열,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 이어지는 태종무열 왕 때 감찰기관 사정부. 사정, 벌써 이름이 감찰 느낌 나죠? 사정부. 근데 이게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요. 고맙게도 바로 다음 아들하고 연결이 돼요. 문무왕 때 외사정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게 많이 선지로 나와요. 사정부와 외사정.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구분이 되죠? 뭐가 붙었어요? 문무왕 때는. 외가 붙어요. 왜. 요 사정부는 중앙감찰기관이고 외사정은 바깥. 지방감찰입니다. 아주 고맙게도. 이미 사정부는 있겠죠. 문무왕 때는. 넓혔다는 거예요. 외사정까지 설치했다. 주로 외사정 설치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문무왕은 외사정. 아버지는 사정부. 자, 그리고 두 번 얘기하기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태종무열왕의 업적, 삼국통일의 출발. 백제를 멸망시킨 왕은 태종무열 김춘추입니다. 660. 이거 하고 다음 해에 돌아가세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 문무왕이 이어갑니다. 백제 부흥부터 나당 전쟁 승리까지 그 뒤의 상황은 전부 아들인 문무왕이 해결해요.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이미 저기 저 세상에 가 있어요. 태종무열은. 예. 백제 멸망시키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틀린 선지예요. 태종무열왕은 백제 멸망 하나만 했어요. 삼국통일 과정에서. 그 뒤는 다 아들 문무왕. 여러 번 강조했듯이 나당 전쟁, 매기 전투 모두 승리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 무열의 아들 문무입니다. 나당 전쟁은 두 개의 대표적인 전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차례대로 매기예요. 매소성, 기벌포. 매소성, 육지의 바다예요. 육지죠. 성. 육포, 바다의 육지. 바다. 육전, 해전 차례로 승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매소성에서 한 번, 675에. 기벌포에서 한 번, 676에. 가야는 상대적으로 금방 끝나니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야 지역에 가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참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가야도 상당히 긴 기간 지속이 됐었고 훌륭한 문화재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며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고분군이 지정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훌륭하다는 걸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면 이게 다예요.
이게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지역이긴 합니다. 가야를 나라로 쳐준다면 사국시대가 맞죠. 그 지역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더 미안한 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언제 멸망했냐가 시험에 많이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죠. 가야한테 미안하긴 해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부터 하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들하고 세계인들이 와서 저도 봐서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거의 훼손이 되지 않은 이 고분군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간단히 끝냅니다. 일단 가야는 6개의 연맹국들이 합해진 육가야 연맹이에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닌 상태로 500여 년간 지속이 된 특이한 형태의 연맹국입니다.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금강가야. 얘가 근데 누구의 침입으로? 일단 광개토가 한 방 먹이고요. 멸망은 아닙니다. 광개토가 누구 때문에 얘를 해요?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진압하려 왔다가 도와주던 김강가야까지 싹 다 쓸고 가는 바람에 완전히 쇠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흥왕 때 아예 멸망이 돼요. 8조 법금. 그래서 후기는 대가야가 리드하는 거예요. 전기는 금강가야, 후기는 대가야. 시조는 알아둬야 되겠죠? 금강가의 시조이면서 가야 전체의 시조라고 흔히 우리가 일컫는 사람 김수로입니다. 수로왕. 금이니까 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김의 김씨죠. 그래서 고분이 김의 대성동 고분이. 금이니까 역시 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헷갈려요. 대가야는 고령이거든요. 고대하다.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이고요. 고령 지산동. 금강가야는 김의 대성동이에요. 하여튼 김대성으로 하십니다. 그 지역뿐이 아니면 이 지역도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걸 꽈서 내진 않습니다만 대성동 하나만 보고도 저게 금강가야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면 좋아서. 김대성이라고 그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한 그 신라시대 건축가가 있습니다. 김대성. 자, 금이니까 김이고 김대성이니까 대성동이에요. 자, 고대하다. 아주 학수고대하다 기다릴 때. 그리고 고지가 적인데 그래서 고령이니까 지산동입니다. 둘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이고요. 금강가에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풍부한 철.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풍부한 철, 낭낭외 중계무. 낭낭외에 수출했다. 풍부한 철. 어디랑 비슷하죠? 삼안의 마진변. 변환하고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변환해서 그대로. 금강가에서 꼭 알아둬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라의 무슨 왕이? 뇌물 마립간이 쳐들어온 외 때문에 광개토대왕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와서 쓸다가 금강가에까지 쓸고 가서 쇠퇴했고 결국 법흥왕 때 멸망한다. 김수로는 구지가 서로가 있어요. 거부가 뭘 해라 그러면 안 잡아먹게 해서 하여튼 그 중에 이제 방금 하신 구지가 시작.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구지가 그 설화가 김수로 탄생 설화입니다. 그게 나와요. 시험에. 네, 구지가. 이 구가 거북구자죠. 거북이 나오는 노래 나오면 금강가야 건국 설화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나오지만 알아는 두자 대가야는 시조가 이진아시왕. 나머지는 다 했고요. 멸망 누구? 고국천왕의 진대법을 기억하자. 진흥왕이 대가야. 그리고 진대법은 또 뭘로 기억하자? 천대받는 사람을 돕는다. 고국천, 진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했고 그 진대법으로 신라의 진흥왕이 가야의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쭉쭉 연결하는 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난번처럼 풀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좀 봤더니 너무 오래 제가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가나 사이시기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겨울에 백제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입하여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평양성 공격한 왕 몇 없어요. 평양성을 공격했다. 근초고왕이죠. 백제 근초고왕. 몇 세기? 화살을 맞고 죽었다. 고구려 왕이. 이 왕은 누구다? 원통하게 죽은 고국원왕. 고국원왕의 이름이 사유예요. 사유.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고국원왕이 죽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사료를 그대로 사유, 고국원왕. 자주 나와요, 이 사유는. 그 다음 정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도사의 성을 쳐서 빼앗았다.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함락시켰다. 신라왕이 양국의 병사가 지친 틈을 타. 자, 제가 이거 실제 본 시험 아니에요? 72회. 야, 여기까지 제가 읽어보는데
여기까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뭐 고구려가 뺏었는데 갑자기 백제를 또 빼앗더니 신라가 양국이 병사가 지친 틈을 타서 서로 삼국이 막 치고받고 하는 때였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중요시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헤매다가 어디서 찾아냈느냐? 바로 요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부.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한 사람 이사부고요. 동순이가 왕이지라 할 때 이사부, 우우 할 때 우산국 복속 이사부 장군, 신라 장군 이사부, 그 이사부이고, 이사부는 진흥왕 때도 대가야 멸망이나 이런 거 할 때 역할을 했던 6세기 전체를 아우르는 장군이에요. 앞에 거 아무리 복잡하게 꽈놔도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이사부로. 지증왕이든 진흥왕이든 버풍왕이든 세 사람 다 몇 세기? 신라의 전성기? 따라서 가와 나 시기 정말 친절한 출제위원이면 정확하게 4와 6 사이 5세기를 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 선지를 보기 전에 5세기 가장 대표적인 왕 누구죠? 삼국 중에? 고구려의 전성기 장수왕이죠. 장수왕. 만약에 이 선지를 장수로 줬으면 이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볼까요? 있네요. 있는데 아주 친절하지 않아. 장수라고 좀 해주지. 장수의 업적을 써놨어요. 뭐죠? 장수하면 두 개를 기억하자. 아버지가 북을 하도 쳤어요. 남진하자 그 기지로 수도를 옮기자. 국내성에서 약간 밑에 평양성으로. 기가 막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확하게 장수왕의 5세기 상황을 물어준 거예요. 요걸 2점을 주는 대신 정확하게 5색이 딱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저거 문제를 봤잖아요. 저 뭐 풀 수가 없어요. 저게 도대체 뭔 얘기야? 막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4, 여기서 6 찾아내고 그럼 여기 5겠네 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법인데요. 설사 얘를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봐도. 그럼 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신라가 기벌포에서 기벌포 매기 기벌포 삼국 통일의 완성 전투죠. 기벌포 몇 년? 660에다가 88 더하니까 676이죠. 676 몰라도 세기로 따지면 7세기. 고구려 국내성 평양성 천도했다. 장수왕 5세기 딱 떨어지고요. 얘 몰라도요. 개백이 이끈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했다. 누구의 멸망? 백제 멸망 몇 년? 660 7세기. 자, 세기는 600이 넘어가면 7입니다. 601년부터 7세기예요. 7세기 660. 그리고 얘는 세기를 떠나서 정확하게 우리 연도를 알잖아요. 660. 딱 떨어지는 백제 멸망.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자, 연개소문 정변이 뭐랑 일치한다고 그랬죠, 아까? 김춘추가 사위를 잃었을 때 642 대하성을 함락한 642 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적 담당자로 갔다가 정변을 일으킨 게 묘하게 일치한다고 그랬죠. 642 7세기 역시 7세기. 마지막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 김춘추 2판 4판 이제 당하고도 맺어 648. 자, 이거 몰라도요. 유일한 다른 세기가 있죠. 선지 중에. 문제 되게 힘들게 냈지만 선지가 명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설사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세기는 구분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7세기 딱 하나 5세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이 조금 의기소침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뽑아오는 이 기출문제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 위주로 뽑아온 겁니다. 쉬운 건 기본이 어려운 것까지 커버를 하려고 뽑아온 거거든요. 절대 이렇게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면 나머지는 정말 식은 죽 먹기가 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음 문제. 이게 그래도 힘내시라고. 요거 끝났죠. 요거 수로왕. 누구라고요? 김수로 아니에요, 김수로. 가야인데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금관 가야죠. 처음 금관 가야. 여기 뭐 이런 철 발달돼 있으니까 이게 청동, 솥,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수로왕 하나만. 수로왕이 건국했던 이 나라, 금관 가야. 설명 옳은 것은? 8조? 금법. 1번이죠. 8조 법금. 법흥왕이 금관 가야 멸망시키죠. 이렇게 나와요. 너무 쉽죠? 그게 1점 준 거예요. 그리고 얘 몰라도 나머지가 너무 또 서옥제, 사위소자죠. 남자 위주로 고구려.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대릴사이처럼 사는 거. 그 서옥제잖아요. 그 반대 풍습? 민며느리제. 며느리는 옥을 저하해 옥저. 옥저의 장례 풍습. 그렇죠. 저장한다? 골장제. 뼈만 추려서 골장제. 부여의 장례 풍습? 무지막지한 순장. 순장 폐지는?
동순이가 왕이지라. 후후. 지중왕. 네. 육자평 모여서 국사를 논의한 회의? 백제 육자평. 정사함회의입니다. 정사함회의. 백정. 귀족회의. 국사를 논의했다는 게 귀족들이 회의했다는 거잖아요.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고. 물건의 제고. 제가회의. 제가회의는 고구려. 신라의 귀족회의는 신화. 그룹 신화. 신라화 화백회의. 여기 밑에 있네요. 자, 화백회의의 중요한 특징? 만장일치. 나머지 제가회의나 정사회의는 다수결.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마지막 22담로를 지방에 두어 왕족을 파견했다. 무슨 왕? 백제. 22. 생각이 안 나죠. 참. 당연히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당연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저런 거라도 이제 있으면 저 처음 생각했는데 리을을 먼저 해고하니까 더 훨씬 좋네. 22가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22. 여기다가 이렇게 했지. 서경석이가. 요 정도면 하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죠? 이런 문제는 상당히 희망을 주죠. 근데 참 좋은 문제예요.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선지들 다 알아둬야 돼요. 기출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해내면 그게 공부예요. 나중에 기출 문제는 시간이 되시면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야, 이게 제가 틀린 그거예요. 71회였구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제 왕들만 따로 빼서 참 고맙다 했는데 세상에 들어가 보니 그 전에 내지 않던 방식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왕들은 다 백제입니다. 원래 섰거든요. 신라, 고구려, 백제 막 동시에. 그래서 제가 막 넘나들면서 했는데 얘는 고맙게도 백제만 냈는데 그 안에서 전혀 안 내던 스타일을 낸 거예요. 도읍을 사비로 국호를 남부여. 성왕이죠. 굳이 좀 따지자면 시옷이죠. 사비의 시옷. 시옷으로 기억하세요. 성왕이 사비입니다. 국호 남부여는 뭐 같이 외워두셔야 되고, 동진에서 온 마라란타를 통해 불교를, 자, 고전 동백. 일단 동진이면 백제인 건 맞고요. 불교 수용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성왕은 6세기 확실하고, 침류왕 4세기였던 것 같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 시절에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4세기. 4세기가 2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틀린 겁니다. 당연히, 이거 전성기지, 불교 수용했지. 그럼 불교 수용한 다음에 전성기 맞고, 나중에 중흥기 6세기겠네? 아주 보기 좋게 틀렸어요. 강의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죠. 고근 침계문이라고. 고이, 근초, 침류, 계로, 문주. 고이왕, 체제정비, 율령반포, 공복제정. 근초고왕, 바로 전성기. 전성기 후인데 특이하게 침류왕 때 불교를 수행했다. 아주 특이한 경우다. 정답은 고근침계문. 다나 성왕은 확실한 6세기 완전 뒤니까요. 무성무의의 성이죠. 다 나가죠. 정답. 제가 이거를 나다가로, 이런 게 없으면 좋은데 와, 기억이 있네요. 세상에 나다가가 있어서 쓰고, 야, 이거 가볍게 맞췄다. 이거 뭐 거의 한 1분도 안 보고 넘어갔던 문제. 근데 허를 찔렸죠. 자, 오늘부로 고근침계문. 백제는 특이하게 불교 수용이 전성기 바로 후다. 이거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이 문제? 이런 게 2점으로 나옵니다. 자, 이 비석은 원래 도선국사비,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었지. 그런데 조선 후기에 김정희가 금석과 안록에서 이 왕이 건립한 순수비임을 이 왕 누구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요즘 문제는 진흥왕, 이게 아니라 업적을 써놔서 한 번 더 알아야 돼. 하지만 할 수 있죠. 요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요거 신문왕이에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통일신라 때 이야기여서 아까 그냥 신라 때까지만 우리가 강의를 한 거라 엄청 중요합니다. 거의 세종대왕급의 왕이 바로 신문왕의 대표 업적이에요. 요 나중에 이것까지 하면 또 시간이 거니까 요건 그때 가서도 여러 번 얘기할 거라 넘어갑니다. 요 신문왕이에요. 독서상품과 이거 아주 중요한 왕은 아닌데 요거 하나 알아도 해. 이것도 원성왕인데 요거 역시 통일신라 때여서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2차 도내 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 이건 알죠? 법흥왕의 법이 불법이기도 하고 법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율령반포, 불교 공인 다 했다. 법흥왕.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건 했죠. 아빠는 중앙 사정부, 아들은 바깥 외사정, 문무.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포인트는 이거예요. 외사정, 지방 감찰관. 대하찬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거사 아니에요, 진거사. 진흥왕이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했다.
진거사. 정답 5번. 진거사에 비견할 만한 백제의 역사서를 쓴 사람은? 제주도 고기 이렇게 한 그릇씩 주죠? 근고기, 근초광이 고흥을 시켜 서기. 이 정도면은 지금 하셔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걸 몰라도, 위를 몰라도, 이런 버풍왕 이런 애들 좀 반갑게 얘기해주고, 이거 외사정, 그때 뭐, 문물했던가, 이거 뭐, 제끼고. 진거사, 한방에. 김정희, 금속관록에서 북한산이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혀냈다. 이걸 거꾸로 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후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학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거꾸로 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특이한 건 다 조선 후기예요. 이양법, 모내기 하는 거 있죠? 그거 조선 후기에 활성화됩니다. 상평통보, 동전 있죠?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다가 조선 후기에 사용돼요. 그리고 거상의 등장. 상인은 상인인데 돈 많은 상인들 다 조선 후기. 그리고 이 광업자들, 덕대라고 그러거든요, 덕대. 광산 CEO, 덕대. 이 덕대가 있어야 힘을 쓴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조선 후기. 오히려 조선 후기는 쉬워요.